이번은 6월 지금 시기입니다. 이때 베트남 파병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먼저 폭력폭력, 민간인 학살 피해자 생존자이신 국내 티탄 조직에 얼마 전에 참전한 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트남 정을 다녀오면서 얼마 전에 참전한 병사의 한 사람으로서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한국군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자신도 지금까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는 여행을 굉장히 좀 꺼리게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여러 곳에서 뉴스에 접하게 될 때는 마음이 굉장히 그 속에서 불똥이 같은 게 올라오고 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런 전쟁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저는 지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일으킨 베트남 전쟁에 정말 우리 청년들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베트남에 동원이 돼서 젊은 청년 5,000명 이상이 전사를 하고 부상자가 11,000여 명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는 잘 아시다시피 15만 명 이상의 고엽제 환자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70년 6월 베트남에 도착해서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맹호 26년대 해산진부대 병력 주남하나 귀국자 귀국 하나마나 하는 곳인데 그 적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병력을 주어도 가다가 죽고 귀국할 때 귀국자들은 오다가 죽습니다. 정부 이틀에 대한 공격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별명이 붙은 부대라서 저는 정말 맹호 해산진부대만 가고 싶지 않다 했는데 군이라는 게 이제 맹호에 결정이 나면은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해산진부대 전투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 훈련을 받으면서 헬기 레페를 처음 탔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지명을 해서 헬기 레페를 훈련을 시키는데 헬기가 줄 하나, 생명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상공을 돌면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화물을 수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중에서 헬기가 저를 때리고 이제 조종사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니까 미군 조종사들이 훈련을 지원 나와서 헬기 대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처음으로 그 생존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줄을 끊어주면 죽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참전하게 된 계기도 저는 군대 입대한 6개월 만에 육본에서 차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강제로 제가 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으니까 베트남 월남전에 가는 분을 좀 빼주시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이 또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계속 버티다가 그 함께 계신 형님들이, 여기 당시에 고참병들이죠. 그 형님들이 다녀와라, 괜찮을 것이다 해서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가는 첫날부터 이제 그런 훈련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을 좀 느끼고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생존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제 메모 70-2호 작전부터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2, 그다음에 메모 수리 작전, 그다음에 메모 회상인 작전, 여러 가지 연대 작전, 대대 작전, 중대 작전을 하는데, 대규모 작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각 사단과 연대, 대대에서 참여를 하지만 소규모 작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중대에서 소대별로 나가서 매복 작전을 하는데, 그 매복 작전을 하러 나갈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 그 용의자가 헌병대 영창에 있는 게 아니라 헌병대에서 기르는 개집이 있는데, 그 개가 죽고 없으니까 이 베트남 VC를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그 개집에다 가두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좀 주자고 얘기를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그 포로도 생명이고, 그런데 그 포로를 40도 가까운 뜨거운 뼈 앞에 아래 계집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양철 계집에 철사를 묶어서 그 계집에 가두어뒀는데, 제가 본 사례 중에 가장 악랄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작전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전사자들은 헬기가 가장 먼저 와서 전사자들과 부상자들을 실어 날립니다. 저희는 그 전사자하고 부상자를 후방으로 실어 날리는 동안 저희는 고지에서나 헬기 착륙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대작전이 끝나면 대대작전이 끝나면 모입니다. 헬기를 타기 위해서. 그 모여있는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낭들 벗어놓고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끔찍한 걸 목격했습니다. 사람 귀를 이렇게 철사에 꿰어서 새까맣게 이게 오그라들었는데, 한 6개에서 7개, 8개 정도를 봤어요, 제가. 그 병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배낭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 귀라고 해요. 왜 귀를 잘라가지고 여기 고리로 만들었는지 물어보니까, 부대에서 정과를 요구를 하는데, 정과가 없을 때 이 적들을 잡아도 총이 없으면은 정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대장이 귀를 절단을 하라고 해서
귀를 총 대신 귀를 잘라놨다. 그래서 귀 1인당 귀 2개당 사람 적 1명으로 간주를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부대에서 이번 소극이 4명 사살한 거 그래서 중과품으로 귀를 잘라봤다고 해요. 그 귀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꿰어가지고 다니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시레이션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그걸 작전 내내 배낭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귀에 새카만 귀가 오그라진 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일본 그 사무라이들이 포를 들여간 그 생각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행들을 제가 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정말 끔찍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전투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은 많이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정글복이라고 미군들은 이렇게 기능성 정글복이 지급이 됐는데 한국군은 상당히 기능이 떨어진 전투복을 입고 작전을 나가게 되는데 매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헬기에서 내려서 보통 5km를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글을 지나다 보면 하늘에 나무에서 이 거머리들이 떨어져가지고 목에 붙거나 사람 살만 보이면 거머리들이 와서 뜯는데 그런 정글 속을 지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정글이 심한지 정글을 정글도로 치고 나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온몸에 소금으로 군복이 절어가지고 하얗게 등에 소금이 전부 등짝에서 말르는 그런 상황에서 몸에 그 전투 군장을 약 30kg 정도를 메고 그 정글 속을 헤맵니다. 그래서 매복지에 도착하면은 참호를 파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크레모와 설치하고 조명줄에 설치하고 해서 각자 이제 군대별로 다니면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을 자는데 비가 와도 저희는 판초리를 덮고 돌아가면서 고초를 서는데 너무 졸려서 눈에다가 시레이션에서 나오는 종이 성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눈꺼풀에다가 끼워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자기 근무 시간에 졸다가 눈에 인명 피해가 나면 엄청난 또 사망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군대에서 졸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초병의 시간에는 졸음을 안 자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 계속 졸리니까 잘 수밖에 없습니다. 눈도 감기고 그런데 옆에서 코 골고 이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제지도 안 되고 그런데 젊은 병사들은 들어누우면 잠이 듭니다. 너무 피곤하고 무섭고 하니까 잠을 자면서 이지를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우리 아군들 피해 없이 돌아오게 되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그런 순간만큼 우리 살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저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모두가 참전대원사 모두가 전쟁터에서 느끼는 같은 두려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하나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고 살아서 돌아가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 사람들이 못 가진 큰 소망이고 저도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부터의 작전은 그렇게 대규모나 소규모나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크게 이렇게 양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작전을 나가다 보면 마을을 부득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작전 전에 우리가 작전할 테니까 이 마을에서 언제까지 작전을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좀 마을을 좀 철수해 달라고 항공 B라도 뿌리고 합니다. 며칠 정도 한 달 정도 떠서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적이라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적이라고 간주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참전해서 사실 그런 70년대 이후에는 양민학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투병으로 참여했으니까 그 작전에는 꼭 저희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71년이 돼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19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거의 한 10개월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의 무모함, 이 미국의 용병으로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하나 뭐 이런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이 전 군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정희를 찍고 빨리 김대중을 찍지 마라. 당시 54년 전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당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물론 파병을 인정을 했을 때 유일하게 김대중 국회의원은 당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찍어야겠다 하고 투표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투표는 전부 오픈됐습니다. 중대장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옆에 인사에 그다음에 이제 투표지 나머지는 행정병들이고 그런 데서 중대장 앞에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김대중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와서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김대중을 찍고 나자마자 투표가 중단이 되고 이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한 욕설로 이제 무제한 폭력이 이제 제한이 됐고 그 이후로 부대에서 제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제 심한 따돌림과 그런 속에서 저는 차라리 죽거나 아니면 중대장을 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는 저희들은 항상 총기하고 수류탄이 있기 때문에 또 밤에
초대를 나갈 때 총기하고 수류탄에 전부 무장하고 나가기 때문에 중대장 목사를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물건을 느꼈는지 저를 신병의 위험을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출을 보냈습니다. 연대로. 그래서 연대로 전출을 가서 나머지 군대 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받았던 그 처목한 높은 참담한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선거 때만 되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19개월 베트남 파병돼서 1972년 1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 주변에서 전쟁터에서 봤던 그 처참한 그 죽음들, 그 시체가 타는 냄새, 그리고 포탄이 터져서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은 시체는 참 깨끗합니다. 근데 포탄이 터져서 죽은 시체가 전부 이렇게 삼겹살처럼 다 찢어져서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체를 개들이 물고 다니고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보고 또 저 역시 부상당하면서 그런 상황에 두려움, 피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피가 흘리는 걸 볼 때 자꾸 제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에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병사들 정부에서는 한 사람도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방으로 부대 배치가 됐는데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참전 병사들이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수류탄으로 자살하거나 또 총기 난사를 해서 죽은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대할 때 군 보안대에서 기밀 사항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처벌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그런 이제 협박을 당해가지고 얘기를 못했었던 얘기 들었는데 많은 참전군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굉장한 후유증으로 또 한국군 부대에 적응을 못하고 내로만 총기를 쏘고 수류탄을 까놓고 해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저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표현하기가 참 제 스스로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도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세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 뒤에서 미국이 폭탄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학살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이 지금도 미국 폭탄에 수십만이 희생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표명을
저는 이러한 미국의 시대 종말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구상에 이런 끔찍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예.